안녕하십니까. AP서치 임상원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봉 협상 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체크포인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급과 성과급,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액이 같다면 기본급이 높은 게 좋습니다. 기업, 즉 회사들은 모두 각각의 다른 급여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사할 회사에서 받으시게 될 연봉이 어떻게 구성되시는지 아시면 좋습니다. 같은 연봉 액수라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최종 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보면 기본급과 성과급, 인센티브라고도 하죠. 그리고 기타 수당 및 식대나 교통비와 같은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내가 이 회사에 1년간 근무를 한다면 무조건 받게 되는 고정급이고, 성과급, 인센티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는, 즉 보장되지 않은 변동급입니다. 따라서 올해 1억을 벌으셨더라도 내년에는 회사 사정상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기본급 9천만 원에 인센티브 1천만 원을 받으신 분과 기본급 8천만 원에 인센티브 2천만 원을 받으신 분은 내년에는 다른 액수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직하실 때 작년에 받으셨던 연봉의 총액도 고려하겠지만 성과급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인 기본급 대 기본급으로 처우 협의하려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이 높은 회사를 다니신 분은 아무래도 불리해지실 것입니다. 인센티브, 즉 성과급의 산정 조건이나 평년 수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이 높아지려면 기본급만큼이나 성과급이 얼마나 잘 나와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성했을 때 성과급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건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회사나 부서의 성과를 기준으로 이에 대한 달성률을 가지고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성과급이 1년에 2번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성과급을 여러 번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기본급이 높은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떤지 대강이라도 아셨으면 합니다. 초과이익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성과에 대한 타겟은 어떻게 설정되는지 등을 아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내부에 있는 분들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과급의 평년 수준이 어떤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회사에 지인이 있으시다면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거고요. 연봉 협상하실 때 채용 담당자에게 물어보시거나 헤드헌터를 통해 지원하셨다면 헤드헌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센티브 수급 조건, 그리고 기본급 인상 시기 등도 중요합니다. 입사 후 성과급을 받게 되실 시점, 즉 내가 입사한 다음 해에 바로 성과급 대상이 되는지, 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성과급 대상이 되는지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뜻인데요. 연중에 입사하게 되시더라도 일하신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1년을 만근해야 성과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해 제안받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에서 내년과 그 이후에 받게 될 연봉, 즉 인상률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내 경력을 몇 년 차로 인정받아 언제 진급 대상이 되는지, 진급을 하게 되면 얼마의 인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까지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정받은 경력이 올해 이 회사에서 진급 대상이 되는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사자는 진급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회사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승진과 같은 이벤트가 없는 해에도 물가 상승분이 적용돼서 매년 2에서 5% 정도의 연봉이 상승되게 되는 게 보통인데 내가 내년도에 인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1월 10일 정도에 입사했는데 이 회사는 그해 1월 1일 재직자에 한해서 내년도 연봉 협상 대상 또는 임금 인상 대상이 되게 된다면 내가 지금 협상한 연봉은 올해의 연봉이자 내년의 연봉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하실 때에는 입사를 통해 미루어질 수 있는 임금 인상, 진급, 성과급 대상의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봉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고 있는지 현 회사에서의 수입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정확히 얼마 벌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는 급여 항목과 상여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급여는 알겠는데 상여가 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여는 매월 받으시는 기본급과 달리 특정 달에 추가로 받게 되는 보너스를 말합니다. 보너스라고 하면 보통 성과급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명절 상여처럼 고정성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상여는 기본급처럼 인식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너스라고 모두 다 비고정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상여가 기본급처럼 매달 나오는 회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연봉 협상 시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AP서치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포지션 의뢰 및 문의는 AP서치 홈페이지 또는 여기에 보이는 대표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